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이죠.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혜정입니다. 네, 김혜정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만나볼 주제는요. 은퇴 후 연금 수령 중인데 건강보험료를 낸다입니다. 자, 보통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은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소득이 없어도 이전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은퇴 후에 이렇게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건강보험료, 지금 이번에 2024년 1월 달에 국회에서 이 건강보험료 개편이 한 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료도 점점 부담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 이 건강보험료 어떻게 좀 개편이 되는지 보시고 실질적으로 은퇴 후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의 폭탄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은퇴 후 연금 받는데 건강보험료도 낸다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지금 그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진행한 그 설문조사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다소 부담된다가 5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아주 된다, 매우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이 24.1%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75.6%거든요. 이 정도로 이 건강보험료율이 점점 높아지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된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 표는 지금 2022년도의 통계 자료인데요. 아마 점점 이렇게 부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건강보험이 취지는 참 좋잖아요. 혹시라도 큰 질병이나 크게 다쳤을 경우에 평상시에 국민이 내는 그 보험료를 나중에 의료 혜택을 받는 그런 서비스라서 최고의 사회보장 제도이긴 한데 이렇게 부담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개편을 하거나 아니면은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요. 건강보험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소득을 반영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요새는 뭐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올랐구나라고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폭탄 맞는 경우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난 재산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올랐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문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변천사를 좀 볼 거고요. 지금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 그리고 저희가 피부양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직장 가입자는 이해하기 쉽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죠. 해당되는 분들인데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50% 그리고 내가 50% 해서 반반 부담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 사업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 소득 얼마 기준의 이상인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가입자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사업주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으로 100%그 보험료를 다 내셔야 됩니다. 부담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뭐 직장 가입자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해도 되는 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크게 저희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2018년도 7월에 시행한 거를 보게 되면은 직장 가입자 보수외 소득이라고 해서 월급 받는 거 외에 소득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그 초과된 금액은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해라라고 했었는데 그 금액이 3,400만 원 초과시였어요. 그 초과된 금액의 6.24%를 건강보험료로 납입을 하는 걸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2단계 4년 뒤 7월 달에 시행한 거는 3,400은 너무 높다. 더 좀 낮춰라 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해도 그 초과 금액의 6.99%를 건강보험료로 납입을 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9월 달에 최종 변경된 거 보면은 동일한데요. 저희가 왜 이게 좀 크게 작용을 하냐면 요새는 직장을 퇴근하고 나서 투잡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 때문에 이 금액에 이제 건강보험료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직장을 가입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초과 소득에 대해서 납입 금액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점점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50% 사업주가 부담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보다는 부담이 조금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역 가입자를 한번 볼게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의 예전에는 1단계가 2018년 7월 시행한 게 500만 원 등급일 때가 폐지가 되면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그리고 최저보험료 97등급일 때를 적용을 해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산정을 보험료를 내는데요. 그리고 소득 반영률을 봐도 공적연금이라 근로소득을 반영하는 게 30%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7월 달 반영된 게 50%로 많이 올랐고요. 지금 동일하게 현재도 소득 반영률이 50%.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을 수령을 하고 계시거나 근로소득 있는 거는 다 반영을 해서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지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재산을 또 보거든요.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을 나눠서 2018년도 7월 달에는 전에는 500만 원에서 1,350만 원을 공제하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금융부채나 일갈 그 전체 부동산 전체 재산을 봐서 1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했었는데 2024년도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1억까지 좀 높여주자 공제 금액을. 왜냐하면 은퇴 후에 연금 소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주택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자금 자체가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5천만 원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1억까지는 공제를 해주자라는 취지이긴 한데 사실상 여기 서울에 있을 때 부동산 가격도 사실은 1억도 작은 금액이거든요. 워낙에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공제를 해주는 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1600cc 이하는 면제를 아예 해줬고요. 3000cc 이하일 때는 30% 경감 그리고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아예 제외를 했었는데 2022년도 7월 달에 보시면은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는 이제 보험료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9월까지도 그렇게 동일하게 부과를 했었다가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4월 달부터 저희가 적용되는 게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부과되는 게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워낙에 외제차도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공제를 해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다음 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사적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존에 갔던 분들 보면은 지역가입자나 아니면 뭐 그 직장가입자들 연금을 사적연금은 저희가 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 같은 경우 지금 건보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퇴직연금하고 사적연금은 부과를 하고 피부양자 생계 의존하고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은 당국에서 지금 건강보험료를 혜택을 다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양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자녀분 아니면 65세 이상 되는 뭐 형제자매라든지 30세 미만인 형제자매, 이 소득이 없는 분이죠. 그리고 뭐 부모님들, 65세 뭐 부모님들, 부양가족들 피부양자로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피부양자의 조건을 봤는데 사적연금을 1억 이상을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이거를 그래서 개선을 해야겠다.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반영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개편한 이후에도 아직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추후에 이런 사적연금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65세의 부모님이라도 이렇게 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하면은 건강보험료를 내셔야죠. 이런 세대가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개인적인 연금도 건강보험료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부양자 탈락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2016년도만 해도 35만 명이 피부양자 탈락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 됐을 때는 51.6%, 51만 명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피부양자의 조건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작정 뭐 자녀이고 뭐 부모님이고 하기 때문에 아니라 사실은 부양자 저희가 보험 혜택을 주는 취지가 뭐냐면 소득이 없거나 가장이 돌봐야 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일 때를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고정적으로 뭐 많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좀 많이 있다 이러면은 탈락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점차 개편이 되면서 피부양자 탈락수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지금 개편된 1월 달에 저희 국회에서 개편했던 내용의 4월 달에 지금 피부양자 조건을 보시면 일단 미성년자든 그 미성년자가 아니든 소득이 있더라도 일단 자녀분들 공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도 65세 이상 부모님 그리고 65세 그 형제자매 그리고 30세 미만의 형제자매도 다 되고요. 뭐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좀 조건이 좋지 않은 분들은 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데 여기에 재산의 기준을 좀 보긴 해요. 뭐 9억 초과를 하게 됐다. 재산이 그럼 아예 탈락이고요. 뭐 5억 4천에서 9억 미만에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은 2천만 원의 연소득이 없으셔야 돼요. 이 2천만 원의 연소득이 없으시면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면 월 170만 원 이상 소득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도 만약에 그런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탈락이 되겠죠. 그리고 5억 4천만 원 이하의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소득을 반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 반영한 비율에 따라서 탈락자 수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어야지 아마 건강보험료의 그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건강보험료 내는 소득이 법적으로 어떤 곳에 해당이 되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연금 소득은 개인 연금은 아니고요. 공적 연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소득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만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게 이제 보험인데요. 보험 중에서도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정도 이제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전략적으로 저희가 소득세법에 의해서 이런 건강보험에 혜택을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2017년도 4월 1일 날부터 보험 계약의 경우 1억까지는 일단은 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시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인당 그 월납으로 내야 되는 금액도 지금 150만 원으로 저희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150만 원에 일정한 금액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절세하면은 떠오르는 게 퇴직연금 아니면 뭐 연금저축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어찌 됐건 간에 연금저축도 나중에는 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 소득이 증가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이렇게 절세가 돼서 이자를 더 크게 많이 받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강보험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세가 가장 큰 이자이긴 하지만 이거를 조금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노후연금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보면 연금저축 적립을 한 거를 보시게 되면은 점점 지금 연금저축으로 이동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뭐 서민연금은 함부로 건들지 마라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런 연금저축을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어차피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나중에 앞에서 이제 세금 절세를 받았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건강보험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관련된 거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에 조금 이동을 좀 시킬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노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연금도 필요할 것이고 나의 뭐 보장을 위한 건강을 위한 의료비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의료 혜택을 받으려 보디 뭐 이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이런 국민건강보험 또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또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또 개편이 계속 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후에 지금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노후에 경제활동이 없는 시기에 내 연금 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이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의료비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 연금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건강보험료 폭탄 이런 것도 해가지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을 항상 준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료도 나중에는 개편이 계속 되다 보면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해야 되는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노후에 이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재원을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제대로 잘 준비를 지금부터 해 놓으시면은 이런 경제적인 부담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로 보여드린 거는 그 모 회사의 연금보험을 나열해 놓은 건데 이 수익률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연금은 변액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 내가 열심히 모았더니 이자가 많이 붙지 않아가지고 이거 뭐 노후에 쓸 수도 없는 금액이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접 투자로 좀 굴려서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름은 가렸어요. 근데 판매 게시를 보게 되면은 뭐
2003년도부터 2004년도 뭐 20년 전 거를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 그 전에 가입했던 거 30만 원씩 아니면 40만 원씩 납입을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해지환급금이 나중에 63% 아니면 15%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변동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이후에도 얼마를 주겠다. 확정적으로 주는 그런 상품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액이긴 하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안전적인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변액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장치도 있을 뿐더러 저희가 그 미국 주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금 변액을 가입할 때 보면은 이런 상품도 중요하지만 회사 선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형 뭐 펀드 뭐 이런 거를 많이 투자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는 회사를 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펀드명을 보시고 수익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액이 이제는 추세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요. 이제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금리로 따라갈 수 있는 공시율 상품으로 가입을 하다 보면은 내 노후에 점점 더 피피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직접 투자는 또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통해서 보험 회사를 통해서 간접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액보험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내 노후도 풍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혜정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보통은 퇴사를 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절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평생 납부해야 하는 이 건강보험료의 납부가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소득 이외에 뭐 자동차나 주거 등의 재산 여부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때문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세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득세법을 잘 알고 수익률을 높여서 든든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1부 도움 말씀 주신 김혜정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김혜정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안수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수현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수현 전문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꼭 필요한 보장을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2부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보장되는 암뇌심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네, 보험의 정석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암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보장을 받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특히 3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보험은 바로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살면서 보험이 없어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 과연 언제일까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뽑은 아쉬운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보험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내 통장에 띵동 하고 돈이 들어오는 순간 후회 빠지죠. 아, 조금 더 준비할 걸. 조금만 더 했으면 나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제가 뽑은 가장 아쉬운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병원 가기 전이죠.
아, 내일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얼마나 있을까? 장롱 속에 있는 증권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만약 내일 혹시나 뭐라도 나온다면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 후회가 되겠죠. 두 번째, 건강검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 없더니 의사가 만나서 물어보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병원에 오세요. 이럴 때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아마 가장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이 없어서 아쉬운 순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병원 가기 전 그리고 건강검진 이후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런데 보험 가입을 하기 전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기 전에요.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별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요. 갑자기 퇴근길에 마트 가다가 물건을 구매하는 이런 게 아니죠. 보험이라는 거는 나한테 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을 계획하에 준비하기 마련인데요. 내가 오늘 준비했다고 해서 오늘 바로 보장이 되느냐? 네,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바로 보장이 됐지만 내가 살면서 어떠한 이런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갑자기 발생을 하는 게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이라는 거는요, 어느 기간 동안에는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감액기간이라는 거는요,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100% 주는 게 아니고 반만 준다. 아니면 뭐 90% 준다. 이렇게 돈을 적게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요. 내가 필요한 보장이 어떤 특정한 기간에는 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돈을 적게 주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갈아타기 할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방금은 보험사별로 있는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일반암의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대표적인 이제 면책 기간이 있는 게 바로 보장이 암입니다. 암의 경우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있죠. 90일 안에 암이 발병이 된다면 그때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암의 경우는요,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고요. 또 1년 미만, 2년 미만 보험사에 따라서 보험 보장에 따라서 돈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암의 경우 특히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따라서 특정 기간 안에는 10%만 지급을 주거나 아니면 뭐 100% 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모든 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암을 준비할 때는 어떤 조건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내가 오늘 준비하고 바로 내일 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바로 보장이 되는 100% 보장이 되는 일반암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반암의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90일 안에 진단을 그러니까 약 3개월 안에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아예 보장이 되지 않고 1년에서 2년 미만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반만 보장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좀 아무래도 보험사 측에서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서일까요?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어려운데요. 보험회사에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주는 이유는 바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방지가 목적인데요. 도덕적 해이, 그게 뭐냐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규범이나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무시하고 이런 나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선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있어서 내가 알고 가입하는 걸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가입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평한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보험사에는 어떠한 기간 안에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나는 모르고 내가 이미 질병이 있음에도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은 내가 보험 지급을 받을 때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이미 알고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걸 알고 보험을 가입한다면 이런 모르고 가입한 분들과 형평성이 다르겠죠. 어긋나겠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요. 이런 특정 기간 안에는 보장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돈을 적게 주는 이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공정함과 형평성을 위해서 이런 보험사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두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 2부의 핵심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는 3대 진단비는 그러면 얼마나 보장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다. 그러면 딱 들어도 그러면 이 보험은 비싸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암, 뇌, 심 주요 3대 진단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암, 뇌, 심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암, 뇌, 심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은 갖고 가야 될 보장이 아마 이 3대 진단금인데요. 이런 3대 진단금을 내가 혹시나 보험이 없는데 아니면 내 건강검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렇게 3대 진단금은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비싸지 않을까라는 편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암, 뇌질환, 심장 질환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고 또 특히나 이런 질환들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도 높아지고 또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가입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방금 이렇게 저희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는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자, 성별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성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대략적으로 이제 4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암, 뇌, 심, 암 1,000만 원, 그리고 남자한테 많이 걸리는 암, 여성한테 많이 걸리는 암 이렇게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뇌에 관련 모든 100%죠. 뇌혈관 진단금이고요. 심장에 관련돼서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허혈성 진단금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을 했을 때 40세 남성, 여성의 기준입니다. 다 더해봐도 2만 원대예요. 그러면 3대 진단, 제일 중요하다는 이런 진단금을 각각 1,000만 원 준비하고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 플러스 1,000만 원을 준비하는데 남성, 여성 전부 합해서 2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정말 좋은 보장이 아닐까?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보험료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방금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듯이 40세 남성, 여성 기준이고요. 다 합쳐도 2만 원대라는 좀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워낙 나이가 들수록 또 발병할 확률도 위험도 또 높아지고 또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40대 기준으로 이렇게 성별 보험료 산정을 해봤는데 자, 40대 분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이 경제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의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신 40대 분들에게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도 따라온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40대는 정말 그 연령에서 가장 중추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40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 40대가 되면 이렇게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이렇게 성인병들이 늘어날까요? 아마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나 아니면 내가 즐기는 거를 무분별한 개인 관리,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늘어나는 체중을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40대 분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업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본인 개인 건강관리가 소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스트레스는 가장 많이 받을 때가 바로 40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매년 이렇게 성인병,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40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겠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요즘의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뭐 스트레스,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40대 분들에게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이러한 병들은 우리가 평생 또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유의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이러한 점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좀 이해를 자세하게 돕기 위해서 예시 설계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만약 혈관 질환이 가족력이라고 좀 가정을 해봤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 시 필요한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질병에 앞서서 가족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셋이 걸어가면요. 아, 이 아이는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이렇게 얘기들 하곤 하죠. 그러면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혈관을 닮아서 만약 부모님이 고혈압 환자였다면 나도 그럴 확률이 물론 높겠죠. 우리 가족력이 혈관 질환이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그리고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300만 원입니다. 당뇨 진단을 1,000만 원까지 원하신다면 보험료를 좀 7만 원 이상 많이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보장 금액은요, 딱 이 보장에 관련된 보험료만 예시한 건데요. 20년 갱신입니다. 하지만 20년을 낸다 하더라도 내가 낸 돈보다는 더 받는 게 오늘의 보장료인데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 있으시다면 나도 고혈압의 확률이 높겠죠. 가족력이 모두 고혈압, 당뇨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게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자, 가족력이 이제 혈관 질환인 걸 가정했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납부해야 되는 금액들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 저희가 40대 분들에게 자주 발병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지금 방금까지 살펴봤는데, 자, 요즘 또 최근 젊은 20대 분들에게 급증하는 질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질병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병이 자주 발병하나요? 네, 그림을 보시고 이미 짐작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이 나나요? 와,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켰으면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치맥이라고 해서 치킨에 맥주 좋아하는 청년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내 혈액에 요산 수치가 농도가 진해진다면 이렇게 혈관 안에 칼에 찌르는 듯한 이런 결정체가 생겨서 걸을 때마다 아니면 아프게 이렇게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이제 통풍이라고 하는데요. 20대 급증하는 질병은 정답은 통풍입니다. 네,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사실 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음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스트레스 해소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급증할 수 있는 주의해야 할 질병이 바로 통풍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왜 통풍이 요즘 특히나 20대들에게 좀 급증하는지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 통풍을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궁금한데, 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20대 같은 경우는 보통 혼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족들보다는 이제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즐겨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바쁜 업무나 생활의 스케줄에 따라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몸에 좋은데 물을 적게 마시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통풍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통풍이 20대부터 발병하면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혈압이 생길 그 확률이 4배나 높고요. 그 이외에도 신장이나 이런 혈관 관련된 질병이 2배 이상, 특히나 관절염 같은 경우 다른 분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발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 자막에 나가고 있죠?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집안의 대사랑 관련된 환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주의사항을 많이 꼼꼼하게 주의하신다면 20대부터 이런 통풍은 고통이 많이 심해서 통풍이라고 합니다. 바람만 내 몸에 스친다 하더라도 찌릿찌릿 아픈 게 바로 통풍이죠. 20대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통풍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올 겁니다. 네, 좋습니다. 듣는 저도 살짝 마음이 찔리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액상과당 이런 것들 섭취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완벽한 좀 통풍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0대 성별 기준으로 봤을 때 통풍과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에 좀 필요한 보험료가 각각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대상포진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질병이죠. 통풍, 내가 맥주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올 수도 있는 질병이 바로 통풍입니다. 보험료 한번 보세요. 스타벅스 특정 커피의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맥주를 좋아해서 포기 못하고 맥주를 포기 못한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만한 게 지금의 보험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상포진이나 통풍 한 번쯤은 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혜택이 있다면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입니다. 네, 방금 20대 남성, 여성 기준으로 좀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뭐 맥주를 좀 즐기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받으셔서 이런 대상포진이나 통풍에 걸릴 좀 위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들 참고하셔서 커피 한 잔도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 바로 보장되는 암내심 진단비 그리고 40대와 20대에게 더 흔히 찾아올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 설계를 도와드렸고요. 보험의 정석과 현명하게 대비하시면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들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운전 중 뒤에서 제 차를 박아서 크게 손상이 됐습니다. 차를 렌트하려다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교통비도 절충이 가능한가요?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은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차량 사고 이후에 차량 렌트 대신에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고 싶으신데 혹시 교통비 절충도 가능하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사례를 보고 되게 이 시청자분 되게 양심적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사고 나서 내가 과실이 0%라고 하면은 뭐 렌트를 하든 아니면 병원 치료를 받던 좀 과다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운전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니 뭐 렌트를 안 하겠다. 근데 보통 렌트 하시고 운전을 안 해도 그냥 집 앞에 두시더라도 막 렌트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되게 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교통비는 절충을 해드려야죠. 렌트값보다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렌트 비용의 한 35% 정도를 계산을 해서 교통비로 절충을 해서 드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 절충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를 직접 모는 것보다는 뭐 유류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게 들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했을 경우 조금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미리 가입해두면 좋은 보험이 따로 있나요? 자, 건강검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부분이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건강검진을 앞두고 미리 가입해두면 좋은 보험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만약 앞두고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한 보장일까요? 아마 병원 가기 전하고 후에 반응이 다를 건데요. 병원 가기 전에 나는 건강하니까 무슨 보험이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수술비는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 예로요. 대장에 만약 용종을 한번 제거했습니다. 내가
2년 전에 제거했으니까 올해는 괜찮겠지라고 무심코 그냥 병원에 가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용종의 경우는요, 한 번 발생했다면 그 주위에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또 발생할 확률이 거의 50%, 7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건강검진상에 용종을 제거하신 분이 있다면 꼭 첫 번째는 수술비를 꼭 챙겨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의외로 나이가 지나가면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골밀도가 떨어져서 내 피에 철분이 없네, 칼슘이 없네.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골다공증 진단 한번 받았다 그러시면 상해 쪽으로 준비하실 때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어떠한 것이든 건강검진, 특히나 병원 가기 전에는 보험증권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요즘은 내가 가슴이 많이 두근거려서 갱년기겠지 하고 병원에 가셨다가 부정맥 진단 받으시는 여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두통이 좀 심했는데 내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가 보다. 뇌 초음파 찍다가 뇌에 꽈리 발견하신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전부 다 시청자분들이 사연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요, 가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험은요, 반드시 늦기 전에 건강할 때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검진 전에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는 좀 수술비와 상해 이런 쪽 위주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 위나 대장 같은 경우에는 또 용종이 한 번 발생하면 비교적 흔하게 재발을 하니까요. 수술비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지죠. 이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도 있으니까요. 상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질문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층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보일러 배관이 잘못돼서 아래층 주인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이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배상 책임보험에서 혹시 보상이 가능할까요? 자, 우리 세입자분께서 보일러 배관 문제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 경우에 가지고 있는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뭔가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 오래돼서 배관이 터졌거나 노후가 돼서 된 거는 세입자, 살고 있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집주인의 잘못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입자의 배상이 되는 그런 책임은 없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아래층의 누수에 대한 관련된 거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겠지만 집주인분이 그냥 자비로 배관을 수리하시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자가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세입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억울하시더라도 우리 주인분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1, 2부 도움 말씀 주신 K탑 자산관리의 김혜정, 안수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